프로이트의 자기의 개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어떤 특정한 본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신 에너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융은 리비도가 꼭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자아를 향하는 많은 에너지는 대부분 성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고, 자기애라는 이론적 개념은 자아가 성적인 에너지 집중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어떤 자아 활동의 목적들은 성적인 목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애를 최초의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된 현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자아가 리비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아가 리비도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다른 때와 달리 대상이라는 개념은 애매해집니다. 자아가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대상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리비도의 집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리비도의 대상이 자아가 될 때는 경우가 서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본래 자아는 대상에 집중하는 리비도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가 자아를 지배적인 생각들의 덩어리로 생각했던 시기와 자아를 심리적 삼중구조의 일부로 생각했던 시기 동안에는 리비도를 조절하는 자아의 초심리학적 위치는 그의 이론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적 모델이 지배했던 1900년부터 1923년까지 프로이트가 사용한 자아의 개념은 전체적 인간을 표상하는 하트만의 자기 개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아 개념은 프로이트의 자기애에 대한 정의와 조화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념은 하나의 표상, 외부적 혹은 자체 성애적 대상으로부터 다른 표상, 자아 혹은 자기로의 리비도가 이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상 자체는 심리적 에너지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프로이트가 갖던 생각의 중심적인 전제입니다. 때문에 표상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프로이트는 일종의 표상인 자아는 다른 표상들과 달리 자체에 원래 투자된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들로부터 대상들로부터 획득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는 자체의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자기의 개념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아마도 자기애적 대상 선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앞에 나온 얘기, 지형학적 모델이 지배했던 1900년부터 1923년까지의 프로이트가 사용한 자아의 개념은 전체적인 인간을 표상하는 하트만의 자기 개념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고라고 하는 것, 프로이트가 초기에 사용했던 자아의 개념은 나중에 하트만에게는 셀프의 개념과 거의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아의 개념과 자기의 개념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의,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저자의 글을 볼 때 이게 자기라는 것과 그 이고와 셀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항상 관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혼란스러운 발달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설명을 좀 하죠. 나중에 하트만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 다시 보기로 하고 진행하시죠. 프로이트가 자기의 개념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아마도 자기애적 대상 선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일 것입니다. 현상학적으로 한 개인이 자기애적 대상을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상과 닮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 때문에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애적 대상 선택이라는 개념은 자기애라는 초심리학적인 개념의 정의에서 본다면 모순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리비도는 하나의 대상에 투입됩니다. 만일 리비도가 외부 대상에 투입된다면 그것은 자기애적 리비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때문에 자기애적 대상 선택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리비도를 획득하게 되면 자아는 그 리비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적극적 자아 활동을 개념화하기 위해 자기애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아가 자체의 목적들을 위하여 리비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원래의 리비도의 목적이 지닌 중요성을 감소시킵니다. 리비도의 목적은 발생학적으로 타당하지만 율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비도의 목적은 남편을 보유하고자 하는 또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자아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목적들은 자체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역동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아의 목적은 역동들의 기능과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동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자기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자아 발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초기 대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기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중본능 이론과 본능적 소화 및 융합의 개념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본능 이론을 보면요, 자기의 문제는 이중이론과 본능적 소화 및 융합의 개념들에서 변화를 가졌습니다. 비미도적 욕동이 자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은 초기 이중 본능 이론의 문제점이 이성을 노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된 역동 구조 이론은 더 이상 성적 역동과 자아 역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죠. 1920년에 출간된 쾌락 원리를 넘어서에서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독립된 동기로서 자기 보존적 역동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의 기능을 성적인 본능과 자아의 본능으로 나누는 대신 성적 또는 에로스 본능과 새롭게 제한된 죽음 본능, 파괴 본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후에 심리적 3중 기구를 일어나면서 자아의 기능 속에 자기 보존 본능이 담당하는 기능들의 중요한 측면들을 통합하였습니다. 수정된 두 번째 역동 이론은 정신에서 작용하는 에너지 원천들에 대한 프로이트의 사고를 확장시켰습니다. 리비도, 파괴성, 그리고 자기 본능은 나름대로 각각의 원천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동기인가? 또 어떻게 그 역동들은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본능들은 어느 정도로 다른 가치보다 나타난가 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3중 기구 중에서 가장 강한 집행 능력을 가진 것은 자아입니다. 해석적 측면에서 자아는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현실이라는 문제와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화는 역동구조 모델의 개념들 중에서 늘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에 의해 야기된 다른 개념들, 특히 반동형성과 더불어 승화는 역동이 지닌 반사회적 성질과 역동에 의해 동기화된 고상한 사회적 행동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교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저서에서 프로이트는 승화란 본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역동 자체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초기에서 승화가 하는 일이란 그 역동의 진로를 막아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게 도울 뿐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기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 승화에 대한 이런 견해를 상당히 수정합니다. 그는 자아 원본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상 리비도가 자기애적 리비도로 전환되는 것은 성적 목적들을 단념하고 탈성화되는 방식으로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탈성화가 승화에 이르는 보편적인 길인지는 확실치 않다. 여기서 모든 승화 작용이 자아가 성적인 대상 리비도에서 전환된 자기애적 리비도에 다른 목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승화가 하는 역동의 다른 출구를 만들어주는 과정만이 아니라 대상 리비도와 자기애적 리비도 사이의 변형을 통해 역동 에너지의 본성을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화는 일단 자아가 일정량의 리비도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자아 자체의 목적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원래 자아 개념에 의하면 자아는 처음 이론대로 한다면 이드의 세계가 있고 이 원본능의 세계에서 이고는 나중에 발달해 오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고 자체는 원래 아무 에너지가 없는 거죠.
모든 에너지의 공급원은 ED에 있다고 봤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원본능 가지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모순에 다가와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여러 현상들, 현실과 자아의 관계에서 현실이 우리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설명해 내려면 어쩌면 리비도라고 하는 원래 성적 본능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 문화 활동을 한다 하는 것들,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의 설명으로 본다면 원래 어디에서 온 거예요? 결국 성적 본능에서 왔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기 이론은 성적 본능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리비도의 방향만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그 리비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애적 리비도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탈성이와 원래 어떤 리비도가 가지고 있던 성적인 요소를 사라지게 하고 그걸 어쩌면 중립적인 에너지로 사용한다. 리비도가 이 리비도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적인 욕동, 성적 목적들을 제어시키고 그러면 에너지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 에너지를 이게 자기애적 리비도라는 개념을 잘 사용함으로써 어쩌면 자아가, 이고가 원본능이 섹슈얼 리비도가 가지고 있던 것 속에 이 성적인 목적을 제외시킨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고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에너지의 본성 자체가 성적인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성적인 에너지가 변질된다. 그래서 다른 이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좋은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역동이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역동이라고 하는 건 자기애적 리비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탈성의화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립화된다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뉴트럴라이제이션이나 디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리비도가 본성이 변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학자마다 달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본성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설명할 때 그래도 결국은 원천이 성적 에너지라고 한다면 결국 만약에 거의 퇴행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 다시 섹슈얼한 에너지 상태로 결국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퇴행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그동안에 중립화되고 탈성화한 것들이 결국 퇴행하게 된다면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이론들만 가지고 어떤 승화라는 개념만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라는 개념을 성적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봤던 프로이드 얘기가 어쩌면 융이 봤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에너지 전체를 리비도로 봤다고 한다면 좀 설명이 쉬운데, 프로이드는 끝까지 성적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 탈성화라는 개념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고의 활동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프로이드 나름대로 본인이 가졌던 역동 이론들을 자기 안에서 수정하면서 다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승화라는 이론을 개발한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화라는 이론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분도 있겠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죠. 우리 그 다음 이론으로 또 가보죠. 네, 그 다음 융합인데요. 일단 본능 이론의 수정되자 프로이트는 두 본능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두 종류의 본능은 서로 융합되고 섞이고 혼합된다. 이러한 연합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며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 이론에서 승화는 본래 출구를 통해 내보내져야 할 본능들이 본질적인 변화 없이 다른 출구로 방출되는 과정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기 이론에서 승화와 융화의 개념은 모두 역동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론의 변화가 의미가 이론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현재인데요. 이론의 수준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했습니다. 무비도와 공격성, 그 둘의 융합과 해체로 야기되는 여러 양상들, 다양한 수준으로 승화된 리비도, 후역동들이 가지는 자기 본질적 측면, 리비도가 대상 선택으로부터 자기애로 변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 능력에 의하여 리비도에 부과되는 목적들 등이 바로 그 새로운 요소입니다. 역동의 특성에 의해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설명된다는 그의 결정론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그 대신 프로이트는 역동의 다중적 요구들이 조직되고 실현되는 초기 대상 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